자, 이번 시간에는 SS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HTTP가 뭔지 알죠? www. 뭐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com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걸 요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HTTPS. 여기 시크릿의 약자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서버,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다고 하면 보통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안 요소, 보안 요소를 추가한 것이 바로 HTTPS 서비스. 이거를 우리는 SSL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을 때 워낙 보안이 취약하니까 인터넷 자체가, 인터넷 TCP IP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안정성이 보장이 못해요. 안정성을 보장 못하니까 이거를 좀 더 향상시켜서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보안 요소를 추가해서 정보를 주고받겠다 해서 만든 프로토콜이 바로 SSL이다.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이게 웹서버,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여러분이 쓰는 웹브라우저 사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하도록 해준 미국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거예요. 서버와 클리언트의 키 교환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둘 다 주고받을 때 보안 요소를 키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저 페이지를 열려면 키를 입력해야 되겠고 그 키를 입력한 상태에서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무런 문제 없이 보안을 지켜가면서 종수신할 수 있다. 송수신. 현재 웹서비스나 SL에 위해서 제공된 인증구조는 대부분 인증기관과 사용자들의 스타형 구조다. 여기가 또 붙으면 스타지 뭐 이렇게. 그래서 다 인증 보안 요소를 추가시킨 형태니까 스타형 구조다. 뭐 버스형 구조다 그러면 틀려요. 넷스케이프 인터넷 검색기, 그 다음 웹브라우저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SL 접속 후에서 다수의 인증기관들에 대한 인증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넷스케이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에도 만약에 어떤 서버가 있다. A라는 서버가 있었고 여기도 B라는 서버가 있었고 여기가 C라는 서버가 있었다면 얘네들과 접속을 할 게 항상 보안 요소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얘 자체는 1, 2, 3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SL의 표준 방식은 미국의 보안 업체인 RS사. 우리가 RSA가 뭐죠? 비대칭키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RSA. 그것이 회사 이름으로도 존재합니다. RSA의 암호 체계는 40비트와 128키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사이트는 대부분 40비트의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기능이 떨어진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40비트. SL의 전송 계층인 TCP 지원 아래 세션 계층에서 도착. 어디서 동작한다? 세션 계층에서 도착한다. 세션 계층. SSL, 세션.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전송 계층 TCP 지원 아래 세션. 뭐 트랜스포트에서 한다? 아니다. 네트워크 측에서 아니다. 세션 계층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은 아주 중요한 거. 부인 방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 SSL은 부인 방지를 지원한다?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전자서명도 제공이 된다. 부인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게 TCP IP, IP, TCP, 그 다음에 응용계층. 이걸 다 응용계층이라고 보죠. TCP IP에서는. OSI, 7레이어에서는 전송계층, 세션계층, 표현계층, 응용계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TCP IP에서는 TCP IP 계층, 그 다음에 TCP 계층, 요걸 응용 계층으로 보잖아. 근데 OSI 7에서는 어떻게 돼요? 1번, 2번,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있잖아요.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있잖아. 그래서 세션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션. 그러니까 TCP IP 프로토콜에서 실제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간 블록인 이 세션, 즉 SSL 블록을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CP에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 블록을 바로 응용 계층과 연결하기 위해서 뭐 텔넷, FTP, HTTP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간 어떤 일을 하는 SSL의 프로토콜 구조에 이런 내용들을 시행을 하고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TCP IP는 얘가 없는 거고 SS를 쓰게 되면 바로 이것이 추가되는 거야. 추가되는 게 어디에 추가된다? 세션 계층 구조의 그 위치에 추가된다. 그리고 SSL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 전송, 텔넷, SMTP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다 지원한다. 이 HTTP만을 지원하는 거는 SHTTP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지원하는 거는 요게 있고 SSL은 기본적으로 HTTP만을 지원한다 그러면 틀려. 그거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FTP 파일 전송, 원격 접속, 메일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다.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핸드쉐이크는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죠.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의 전화를 받으면 통화하죠. 통화할 수 있도록 걸어지는 세션이 바로 세션하는 작업. 슈릭, 스레쉬, 핸드쉐이크. 그 다음 오류 제어. 그 다음 어떤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이퍼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코드 프로토콜은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TCP가 이루어지는 일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레코드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뭐냐? 암호 알고리즘을 결정해야 되겠다. 암호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결정하거나 얘야 얘. 키 분배 방법을 결정을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어떻게 연결을 하고 또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쓸 건지 서로 협상하는 거야. 둘이서. 뭐라고? 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협상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다. 웹페이지가. 협상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 알러트라는 것은 뭐야? 오류 메시지죠. 말 그대로. 그 다음 암호 알고리즘 보안 정책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등급을 높이거나 했을 때 어떤 중요한 매개 변수, 암호화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중요한 변수들을 우리는 주고받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체인지 사이퍼.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 레코드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하위 계층의 실질 서비스하는 제로. 하위 계층 TCP IP죠. 그러니까 SSL 프로토콜에서 하위 계층은 IP가 아니라 TCP예요. 그리고 얘는 세션 계층 위치하고 있는 거고 메시지를 압축해서 구조화시켜서 SSL 포맷으로 만들어서 TCP 패킷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자, 응용 데이터가 있으면 예전에는 TCP가 있어요. TCP 헤더가 요거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리고 나중에 IP가 붙죠. IP 헤더가 붙고 요게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인데 중간에 어떤 개념이 하나 더 붙는 거야. 바로 SSL 구조가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TCP의 데이터로 갖고 헤더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그 다음 계층인 IP 계층에 가면 이 TCP 전체를 헤더까지 포함한 전체를 IP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 헤더를 가지고 바로 물리적인 계층으로 전달이 되면 해당되는 곳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응용 데이터를 SSL로 암호화시켜서 캡슐화시켜서 압축시켜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TCP 데이터를 넘겨주면 TCP 패킷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IP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 안에는 바로 SSL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다. 자, 동작 순서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클라이언트는 여기서는 SSL과 암호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얘가 인증성과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요. 아, 정확한 거구나.
키를 이용해서 너랑 나랑 이지증이 됐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접속을 하잖아. 지금 이거는. 근데 어떤 특정 사이트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라고 하면 바로 이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접속을 할 거야. 그러면 요청을 하면 그것을 허가해 줘야 돼. 정당한 이유가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사용자라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거의 처음에만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접속이 되죠. 매번 로그인하듯이 접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기관부터 사용돼 유효한 것인지를 클라이언트는 확인을 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인증기관에서 받은 건지. 가짜가 될 수도 있죠. 얘가 공격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공개키를 사용하여 랜덤 대칭 암호키를 비롯한 URL, HT 데이터들을 암호에 전송한다. 공개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칭키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키 기반이라는 것은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비밀키, 너한테 주는 건 공개키. 그래서 비밀키를 사용해서 랜덤 대칭 암호를 비롯한 URL 데이터를 복구한다.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한다. 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설명을 했을 때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책 날개에 있는 그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주로 다른 방법을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에 접속을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로그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딱 누르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가 아니라 바로 인증서가 화면에 뜨죠. 고객은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고객 인증이 확인했다는 걸고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 시켜주죠. 그러니까 인증 키를 집어넣는 화면을 주면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여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가 로그인되어 있다는 것은 공인인증관에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정상 상태. 이제 이런 작업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중간에 화면에 이렇게 뜨거든요. 인증키를 넣어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화면에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인증 코드를 집어넣고 보안 코드를 집어넣고 접속을 하게 된다. 이 작업이 바로 홈페이지가 로그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상 처리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공개키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은행 거래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버는 비밀키를 사용해서 랜덤 대칭 암호를 비롯한 URL, HTTP를 복구하던다. 은행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은행이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고객이 지시한 대로 어떤 입출금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처리한 클라이언트 받은 랜덤 대칭 암호키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전송한다. 처리된 결과를 고객한테 계속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두 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은행과 이런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면 중간에서 언제든 패킷을 누가 훔쳐볼 수 있다면 은행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은행의 비밀번호 이런 거 다 훔쳐볼 수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바로 SSL이라는 기능을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보안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